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장 뮤코절 이뮨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점막 면역에 대한 내용이죠. 지난 시간의 강의는 컴퓨터 더빙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더빙으로 하는 게 좀 더 나으려나 하고 해봤는데 아무래도 전달력이나 이런 데서 더빙이 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육성으로 강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강의 목적은 점막 면역의 기본 사항을 이해하고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소장, 인테스틴이죠. 여기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이 파이어스 패치나 림프구의 귀소, 림포사이트 호밍이라고 하죠. 그리고 IEL 또 IgA 항체의 기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사용될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단어가 좀 많은데 그 위에 세 줄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은 경우는 앞에 강의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우선 점막 면역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막 면역을 얘기할 때 그 말트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를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점막 림프 조직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트에는 또 발트, 갈트, 날트 이런 용어도 씁니다. 그래서 발트 같은 경우는 Bronchus Associated Lymphoid Tissue, 그러니까 기관지 연관 림프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트라고 할 때는 Gut Associated Lymphoid Tissue, 또 날트라고 할 때는 Nasal Associated Lymphoid Tissue. 그래서 이 점막 면역이 일어나는 부위가 기관지면은 발트, 장이면은 갈트, 그리고 코도 이제 점막 표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날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몸에서 점막 면역이 일어나는 부위를 해부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관지와 폐를 포함하는 respiratory tract, 그리고 식도와 위, 장을 포함하는 gastrointestinal tract, 그리고 여성의 자궁이나 질, 그리고 요도를 포함하는 urogenital tract, 이런 것들이 점막 면역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젖샘이나 침샘, 눈물샘과 같이 체액을 분비하는 곳들도 점막 면역의 일부로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점막 면역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의 점막 표면에는 이미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이나 또 식도나 또 그 여성의 질 이런 데는 퍼미큐트에 속하는 박테리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피부에는 액티노박테리아를 포함한 다른 박테리아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는 박테로이디스와 퍼미큐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생물들을 우리는 예전에는 편리공생균, 커멘설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편리공생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박테리아들이 우리 몸에 붙어 살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취해서 자라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게 편리라는 것은 한쪽 편만 이익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긴 하지만 얘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 뿐이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편리공생균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들어서는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신체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커멘설이라는 용어보다는 요새는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우리말로는 미생물상 또는 미생물총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미생물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면역 반응을 일으킬지 또는 관용을 일으킬지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 장이나 기관이나 또 생식기에서 보게 되면은 병원균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되지만 그 정상적인 미생물상에 대해서는 관용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에 있는 면역 시스템은 음식에 있는 항원에 대해서도 관용을 일으켜야 되죠. 또 기관지에 있는 면역 시스템은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꽃가루에 대해서도 관용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식기는 정자에 대한 관용이 또 필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관용을 일으키는데 실패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셀리악 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리고 크론스 디지즈라고 하는 이런 질병은 정상적인 미생물상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과하게 일으키면서 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병원균과 공생균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미생물상의 일부라도 우리 몸을 침투해서 그러니까 상피세포층을 통과해서 조직 안으로 들어와서 성장하면 그것도 병원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의 점막 면역은 상당히 섬세한 조절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이 섬세한 조절에서 조금이라도 탈이 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점막 면역 반응은 우리 몸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이 소장, 스몰 인테스틴에서의 점막 면역이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소장에서 일어나는 점막 면역 반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몰 인테스틴을 보면 이렇게 육모가 많이 나와 있죠. villi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육모 사이사이에 보면 이렇게 안으로 움푹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크립트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육모 사이사이에 보면 이렇게 육모가 많이 나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튀어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돔 아래쪽에 파이어스 패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크립트의 바닥에는 파네셀이라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줄기세포로서 육모에 있는 상피세포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상피세포를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세포는 디펜신이나 렉3와 같은 그런 엔티마이크로비얼 프로테인을 분비해서 이 병원균이나 공생균이 이 상피세포층을 통과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상피세포 중간중간에는 가블릿 셀이라고 있어서 이 세포들이 점액을 분비해서 점막 표면을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은 소장을 횡으로 잘라서 이 육모와
돔 에어리아 그리고 파이어스 패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이어스 패치는 한 사람의 경우 100에서 2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스 패치가 아니더라도 이 작은 림포이드 폴리클 같은 경우는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 세포 중에 가장 많은 세포들이 장에서 발견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파이어스 패치는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연결이 됩니다. 림프절, 림프노드는 이 부위에 따라서 다 이름이 다릅니다. 장에 있는 림프노드를 장간막 림프노드 또는 메센테릭 림프노드 그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노드는 옥실러리 림프노드 그렇게 부릅니다. 소장의 단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육모가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육모 사이사이에 크립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툭 튀어나온 이런 돔 에어리아가 보이는데, 이 아래 있는 파이어스 패치에는 B셀이 많은 저미널 센터와 또 T셀이 많은 이런 부위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다음 그림은 돔 부위와 크립트 그리고 육모가 있는 이런 부위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은 상피세포층으로 덮여 있으면서 이 상피세포 아래에 있는 그런 부위를 결합조직, 특히 점막 표면의 결합조직을 라미나 프로프리아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라미나 프로프리아는 상피세포층 아래에서 이 혈관을 싸고 있는 그런 부위가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면역세포들, 또 섬유아세포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파이어스 패치는 림프관을 따라서 메센테릭 림프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육모도 이 림프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피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주로 T셀들입니다. 이런 세포들을 인트라에피텔리얼 림포사이트 그렇게 부릅니다. 돔 부위에 있는 파이어스 패치를 보면 덴드리틱 셀이나 T셀, B셀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되고, 또 상피세포 사이사이에는 M셀이라는 세포가 있어서 장에 있는 병원균을 파이어스 패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돔 부위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와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는데, 이 튀어나온 부위는 장상피세포들이죠. 이게 엔테로사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상피세포들이 튀어나온 부분이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위에 있는 세포들이 마이크로폴드 셀 또는 M셀이 되겠습니다. 이 M셀은 트랜스사이토시스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소장에 있는 병원균을 파이어스 패치로 이동합니다. M셀에서 일어나는 트랜스사이토시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M셀은 상당히 큰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에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M셀 파켓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머니 안에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들어 있습니다. M셀은 소장 내강에 있는 병원균을 잡아먹습니다. 식작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페고존과 같은 그런 베저클 안에 병원균을 넣습니다. 근데 식작용과는 다르게 파괴를 하지 않습니다. 파괴하지 않고 병원균을 내부에 있는 주머니로 운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통과시킨다는 의미에서 트랜스사이토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균을 전달받으면 이 안에 있는 항원 제시세포, 그러니까 수지상 세포 같은 것들이 이것을 잡아먹고 T세포에 항원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항원이 직접 B셀을 자극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이러스 패치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보기 전에 잠깐 육모에 있는 면역 세포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제목을 보면 The mucosal immune system contains large number of effector lymphocytes even in the absence of disease. 그래서 이 문장이 뜻하는 바는 이 점막 면역에 있는 세포들을 보면 활성화된 면역 세포들이 특히 이제 활성화된 림프구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병이 없음에도 활성화된 림프구가 많은 이유는 우리의 장은 지속적으로 병원균이나 또 공생균 그리고 음식물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활성화된 세포들이 계속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장의 용모는 상피세포층과 라미나 프로프리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미나 프로프리아에는 어떤 세포들이 있습니까? 이건 결합 조직의 일부이기도 하니까 섬유아세포, 그러니까 파이브로블라스트도 많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마스트셀이나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그리고 활성화된 B셀, 플라즈마 셀이죠. 또 T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항체나 이런 IgA 항체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상피세포층에는 이 사이사이에 IEL이라는 그런 림포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트라에피텔리얼 림포사이트 줄여서 IEL로 부르는데 이 IEL들은 CD8 포지티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림포사이트들이 이 육모 부위로 오기 위해서는 CCR9이라는 키모카인 리셉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있는 림포사이트들도 CCR9 포지티브고 그리고 상피세포층 사이에 있는 IEL도 CCR9 포지티브입니다. 근데 이제 셀 어디전 몰리큘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있는 림포사이트들은 알파4 베타7 인테그린을 발현하고 다른 한편으로 IEL들은 알파2 베타7 인테그린을 발현합니다. 이 T셀들이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존재하느냐 상피세포층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발현하는 셀 어디전 몰리큘이 다르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알파2 베타7 인테그린은 CD103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파이러스 패치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림포사이트들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러스 패치는 림프노드와 비슷하게 2차 면역 조직이다. 그러니까 세컨더리 림포이드 티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이러스 패치 안에는 뭐 저미널 센터, B셀 구역도 있고 T셀 구역도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나이브 T셀이 림프노드의 T셀 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L-셀렉틴이나 CCR7 이런 걸 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파이러스 패치로 이동하는 나이브 T셀들은 CCR7과 L-셀렉틴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러스 패치 부근에 있는 하이 엔도텔리얼 베뉴를 통과해서 파이러스 패치로 이동한 다음 이 트랜스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전달받은 그 M셀에서 트랜스사이토시스에 의해 전달받은 병원균을 수지상 세포가 항원 제시를 하면은 T셀이 이것을 인식해서 이펙터 셀로 분화가 되죠. 일단 이펙터 T셀로 분화가 되면 이 세포들은 림프관을 따라서 이 림프노드로 이동합니다. 장에 있는 림프노드를 메젠테릭 림프노드라고 부른다 얘기를 했었죠. 여기 파란색의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메젠테릭 림프노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펙터 T셀이 파이러스 패치에서
이 림프 노드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림프액을 따라서 결국은 혈액과 합쳐지게 됩니다. 혈액과 합쳐진 다음에는 혈액을 따라서 순환하다가 장으로 오게 되면은 CCR9과 알파4 베타7 인테그린의 역할에 의해서 이 육모가 있는 라미나 프로프리아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파이러스 패치에서 만들어진 이펙터 T셀이 메젠테릭 림프 노드를 거쳐서 심장, 혈액, 또 혈액을 거쳐서 온몸을 흐르고 이런 과정 중에 소장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세포는 다른 점막 면역 조직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쓰여진 문장을 읽어보면은 파이러스 패치에서 만들어진 이펙터 T셀은 다른 면역 조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기관지나 여성의 질이나 유방이나 이런 곳으로도 이동해서 점막 면역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장으로 침투했던 병원균은 뭐 다른 점막 표면을 통해서도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 일단 만들어진 면역 세포라도 다른 면역 조직에 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보더라도 Priming of lymphocytes in one mucosal tissue can induce protective immunity at other mucosal surfaces. 이것이 뜻하는 것은 한 점막 조직에서 활성화된 림포사이트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점막 조직으로 이동해서 면역 반응을 도와줄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언급해야 될 것은 T세포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장소에 따라서 그 T셀이 나중에 호밍하는 위치가 달라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브 T셀은 CCR7이나 L-셀렉틴을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면역 장기의 T셀 부위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만약 파이러스 패치에서 활성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펙터 T셀이 되면은 CCR9이나 알파4 베타7 인테그린을 발현합니다. 따라서 이 이펙터 T셀들은 점막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후에. 근데 만약 스플린에서 이 나이브 셀이 활성화돼서 이펙터 T셀이 됐다면은 이 경우는 다른 종류의 셀 어디전 몰리큘을 발현합니다. 그래서 알파4 베타1 인테그린을 발현하는데 이것은 VLA4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런 T셀들은 점막 부위가 아니라 다른 감염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부를 통해서 어떤 병원균이 침투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생기고 이펙터 T셀이 생겨났어요. 그럼 그 이펙터 T셀들은 온몸을 순환하더라도 결국은 피부로 가는 것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같은 병원균이 피부를 통해서 침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장에서 어떤 병원균이 침투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생기고 이펙터 T셀이 생기면 그 이펙터 T셀들은 결국 나중에는 장으로 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같은 병원균이 장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러스 패치에서 만들어진 이펙터 T셀들은 결국은 점막 표면으로 가도록 CCR9이나 알파4 베타7 인테그린을 발현하는 겁니다. 파이러스 패치에서 만들어진 이펙터 T셀이 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포들은 CCR9이나 CCR10, 키모카인 리셉터죠. 이런 것들을 발현하기도 하고 또 알파4 베타7 인테그린을 발현하기도 합니다. 이 알파4 베타7 인테그린은 MEDCAM1이라는 세포 접합 분자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MEDCAM1은 주로 점막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 또는 장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들이 주로 발현하는 그런 세포 접합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접합 분자의 결합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키모카인들의 작용에 의해서 이 세포가 라미나 프로프리아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또 일부 세포들은 알파 2 베타 7 인테그린을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알파 2 베타 7 인테그린을 CD103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카드히린이라는 세포 접합 분자하고 결합을 합니다. 이카드히린은 소장의 장산피 세포들이 많이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펙터 T셀을 장상피 세포 부근에 또는 뭐 상피 세포 사이에까지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끌어들이려면 또 키모카인의 작용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장의 장상피 세포들은 CCL25를 발현하고 또 대장의 상피 세포들은 CCL28을 발현해서 이 이펙터 T셀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계속 여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다음은 점막 표면에서 Ig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gA는 라미나 프로프리아에서 이 플라즈마 셀이 IgA를 생산하고 나면 상피세포가 발현하는 폴리메릭 이뮤노글로불린 리셉터에 결합해서 이 상피세포를 통과해서 점막 표면으로 이동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gA 항체의 첫 번째 역할은 중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발현하는 독소 또는 바이러스 입자 이런 것들이 점액에 묻어 있으면은 중화 반응을 통해서 이 상피세포층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메릭 이뮤노글로불린 리셉터에 결합해서 상피세포를 통과할 동안 만약 그 엔도좀 안에 어떤 병원균이 있다면 그것에 결합해서 중화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장상피세포를 통과하기 전에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있는 병원균에 결합을 해서 이것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IgA 항체의 네 번째 기능은 M셀과 관련이 있습니다. IgA가 병원균과 결합한 다음에는 M셀의 덱틴1하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덱틴1은 innate receptor 중에 하나죠.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덱틴1이 결합하는 것은 IgA 항체의 탄수화물에 결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에 의하면 항체는 기본적으로 FC 부분에 탄수화물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IgA 항체는 그 탄수화물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M셀의 덱틴1과 결합하는 거죠. 그 다음은 트랜스사이토시스가 일어나서 이 병원균이나 항원을 M셀이 가지고 있는 포켓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항원 제시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다음은 IE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의 상피는 그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많은 병원균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균들과의 접촉에서 빠르게 대응하려면 장 상피 내부에도 많은 면역세포들이 있어야 되겠죠. IEL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개의 장상피세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10개에서 15개의 IEL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장상피를 쭉 펴면은 운동장 하나를 덮을 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이 IEL은 우리 몸에 있는 림포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큰 집단입니다. 그런데 약 70%의 IEL들은 CD8 positive T셀입니다. 그리고 T셀 리셉터를 보면은 다양성이 많이 없습니다. 몇 가지 종류밖에 없고,
그리고 항상 활성화된 상태로 있으면서 이 세포 안에 그래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래뉼 안에는 펄퍼린이나 그랜자임 같은 것들이 있죠. 이 펄퍼린이나 그랜자임은 대상 세포에게 에포프토시스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죠. 그리고 IEL들은 CCR9이나 CD103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물질들을 발현하고 있으면은 장상피세포와 밀접하게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 전자현미경으로 이 장상피를 분석해 보면은 이 에피텔리얼 셀 사이사이에 이 IEL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D8 positive IEL을 타입 A와 타입 B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A IEL은 CTL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CD8 알파 베타 헤테로다이머를 가지고 있고 T셀 리셉터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피세포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 항원을 MHC 클래스 1을 통해서 항원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타입 A IEL은 T셀 리셉터를 통해서 항원을 인식하고 이 펄퍼린이나 파스 라이겐드 이런 걸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세포는 에포프토시스로 죽게 되는 거죠. 타입 A IEL을 Inducible IE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CTL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이펙터 T셀로 분화하는 것도 파이어스 패치나 메젠테릭 림프 노드에서 분화하게 됩니다. 타입 B IEL은 내추럴 IE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포들의 특징을 보면은 CD8 알파 알파 호모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CD8은 알파와 베타 체인의 헤테로다이머입니다. 그런데 타입 BIEL은 알파 알파 호모다이머의 CD8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T셀 리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T셀 리셉터나 또는 겜마 델타 T셀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T셀 리셉터가 세포 기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NKG20라는 물질을 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MIC-A나 MIC-B와 같은 그런 non-classical MHC class 1 모레큘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MIC-A나 MIC-B는 어디서 발현되느냐 하면 상피세포에서 발현이 되는데 이 장상피세포가 어떤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MIC-A나 MIC-B를 발현하게 되고 이것이 NKG20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펄퍼린이나 그린자임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상피세포를 죽이게 되는 거죠. 타입 A IEL의 경우는 파이어스 패치나 메젠테릭 림프노드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타입 B IEL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agonist selection process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이머스에서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우리는 흉선에서 T세포의 분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흉선에 있는 분화하는 T세포들을 타이모사이트라고 부르죠. 이 타이모사이트들은 분화하는 과정 중에 처음에는 CD4, CD8 더블 네거티브가 더블 포지티브가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CD4나 CD8 둘 중에 하나만 발현하는 싱글 포지티브로 바뀌죠. 그런데 타입 B IEL은 이 사이모사이트가 더블 네거티브에서 더블 포지티브로 되는 그 순간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근데 그 어떤 자극인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 자극을 받아서 소장으로 이동하려면 CCR9이나 CD103의
작용이 필요하겠죠. 일단 소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 상피세포가 TGF-베타를 발현해서 타입 BIL로 하여금 CD8 알파 알파 호모다이머를 발현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상피세포는 타이머스 류키미아 엔티진이라는 그런 non-classical MHC 클래스 1 몰레큘을 발현합니다. TL이라고도 불리는 타이머스 류키미아 엔티진은 CD8 알파 호모다이머와 결합해서 이 세포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 오늘의 핵심 단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